안녕하세요. 자, 마산 청보리 TV 오늘은 밀양에 왔습니다. 밀양 밀성초에 왔고요. 그 유명한 대마왕 차승민섭을 만났습니다. 와,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와, 요즘 뜨고 있는 유튜브죠. 구독자 수 50명? 56명. 56명. 우리 채널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지만 곧 5,000명을 돌파할 차승민섭을 보러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은 초등교사의 바이블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8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하나씩 꼼꼼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학생 선생님들도 유익하지만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래요.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일수록 더더욱 진짜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선 차선생님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 23년 차 교사이고요. 별명은 대마왕입니다. 왜 대마왕이냐면은 이거 이제 예전에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진짜? 요거 아시면은 연신 공주별이 돼요. 이해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대마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굴도 시커멓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저를 굉장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혼비백산 기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배들이 처음에 애들한테 이제 곁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꽉 잡았더니 애들이 울어. 말을 안 해도. 네,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물진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의 선생님과는 좀 다르게 아이들이 이제 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뭐 지적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해줘. 그래서 꼬치꼬치 따져 묻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공방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치를 떠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차쌤하고 절대 말싸움을 하지 마. 어떻게든 못 이긴다. 그렇게 해서 생긴 별명이 대마왕이다. 네. 유튜브에 대마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마왕. 네. 지금 차승민 쌤은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수석 부위원장 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 학교 안에 교실 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 특히 초등교육 아이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좀 뽑아왔고요. 오늘 방송은 상당히 긴 시간으로 편집이 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대마왕 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집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에서 보는 아이는 다른데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거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는 왜 불안한 겁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불안의 뒷면에는 욕망이 있고 욕망의 뒷면에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냥 반대로 말하면 부모는 왜 욕망하는가? 욕심하고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이라는 거는 사실 소박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잘됨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그 목표가 도달하는지 가까이 가는지조차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아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부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 불안한가를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도 불안해하고 정해지지 않은 것에서도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학교에 들어오면은 특히 초등학교 그러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공부 좀 하고 조금 되는 숙제하고 놀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퉁쳐가지고 적응이라고 부르고 퉁쳐가지고 사회화라 부르는 거지만 이 사회화라는 과정은 정글의 맹수들이 적응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애들 입장에서. 애들 입장에서는. 저학년부터 그렇죠. 시작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오는데 음. 실제로 학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거를 감정의 항상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쉬워요. 상처 받아요. 근데 회복을 빨리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는 다르니까. 그렇죠. 분명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를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아이니까 높아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 과정을 부모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가 성장하는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부모도 바래요. 그렇죠. 부모도 바라거든요. 바라는데 부모가 그렇게 바라는 것과 달리 아이가 사회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씁니까? 얘가 그 에너지를. 자기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을 만족시킨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쓰면 제일 좋은데 일단 배우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그게 많아요. 결정판이 어디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영어라고 하는 교과목이 분리됩니다. 아, 1학년 때는 그렇지 않군요.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교과라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배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적응의 과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의 공교육 기간은 총 10년. 국민 공통교육 과정이라 해서 10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선택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12년에 걸친 공교육 기간에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네. 그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1, 2학년에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과 학습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 다시 묶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과정이 3학년, 4학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시냐? 그래. 몰랐어, 진짜. 예, 교과서를 안 보는 거예요. 맞아. 교과서를 안 봐. 옛날 교과서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내가 배울 때. 예. 교과서를 안 봐요. 그럼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 나와요. 예, 분수. 분수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숫자가 안드로메다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예, 하나 1이라고 하는 1대1 대응해서 음. 이제 추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손가락 발가락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지. 분수는. 4학년 되면 큰 수가 나와요. 만 이상의 수. 어. 만 이상의 수도 역시 추상의 영역. 그렇죠. 애들한테는. 만억 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소수와 분수에 대한 사칙 연산은 단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4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추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 추상의 영역으로 가는 것에 마지막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4학년까지.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 과정을 거쳐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아이들의 관심의 영역,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 애 때문에 저 화장실도 못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 문 열고 이제 화장실 가고. 어릴 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부모에 가 있는데 이게 점점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또래 집단에 갑니다. 친구. 친구. 맞아요. 그게 3, 4학년 때 결정적으로 또래 집단인 거예요. 이게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10세 무렵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연스러운 그렇지. 건데 부모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적응해야 될 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학습에 적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친구에게 적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만나는 선생님에게 적응해야 돼요. 그렇지 학교에서는. 예. 그리고 평생의 만족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받아야 되는 부모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네 가지 영역이 있으면 다 만족시킬 에너지가 있는 아이는 정말 뭐 그냥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다 잘할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른도 힘든 거야.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하고 만났다고 아빠한테 얘기할 거예요. 알죠. 안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못하는 순서대로 빼버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렇지. 봅시다. 부모, 선생님, 친구, 학습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모자라. 그래서 하나를 없애야 돼. 그럼 뭘 없애겠습니까? 저 같으면 학습을 먼저 없애겠어요. 그렇죠. 학습 없앱니다. 진짜야? 예, 예. 어. 학습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는 공부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총기를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귀염둥이들. 확 떠오른다 그래. 예, 맞다. 예. 자기 학교 와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없으니까 여기 드러내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학습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금방 변할까요? 바로 모르겠는데 관찰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아니 학습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표는 날지라도 그 아이가 뭐 귀염둥이나 문제아라고 판명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우리가 수업을 듣더라도 매번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학습을 이제 제꼈어요. 네. 제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선생님, 친구 중에서 뭘 제끼겠습니까? 부모를 제끼기. 부모를 제끼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를 제끼지 못해. 그러면 선생님을 제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네. 선생님이죠. 어른 2명 중에서 누가 나에게 더 간섭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보다는 부모님보다는 선생님이 덜 간섭하니까 선생님을 제끼는 거예요. 예. 제끼면 친구하고 부모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제끼겠습니까? 그럼 부모를 제끼죠. 이제 부모 제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학습을 제끼고 선생님을 제끼고 부모를 제낌 당하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 와닿으니까. 확 와닿죠. 와닿으니까. 예. 친구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를 잡고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친구를 잡고 있지만 친구를 잡고 있어도 친구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자기를 안 잡을 수 있잖아. 자기를 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용만이가 지금 나를 좋은 아이로 보고 있나? 이걸 계속 하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다 보면 그래서 카톡을 밤늦게까지 그렇죠. 한다는 거지.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불안하기 시작한데 언제 결정판이 되느냐? 사춘기가 되면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확신하는 순간.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전에는 막 혼내고 윽박 지르고 심지어는 회초리를 때려서 이 아이를 자기 자식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했다면 어느 순간 이거는 거예요. 용마의 이놈 새끼 너 한 대 맞아 탁 잡으면서 탁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그렇지. 그 순간 그 엄청 이 손목에서 느껴지는 아구의 힘에 이놈의 새끼가 그렇지. 지금 뭐 하는 이미 그때는 늦은 거야. 늦은 거야. 그래서 저는 비누로 비유합니다. 비누가 덩어리가 크든 덩어리가 작든 비누는 비누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점점 닳아가지고 요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누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변하는데 변하는 아이를 변하는 모습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아니 정말 이해가 된다. 네. 방금 네 가지 예가 저는 확 공감돼요. 정말 이 중학교 시절에도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 친구 안 버려 그래. 친구 안 버립니다. 친구 안 버리고요. 학습을 제일 먼저 버리죠. 제일 먼저 버리죠. 예. 네. 부모보다 선생님 먼저. 이게 이해가 확 돼요. 네. 자sem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불안을 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이 마음 변화 과정을 이해만 하고 있어도 그렇죠. 불안이 많이 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과제분리라고 하거든요. 10세 이하까지는 아이가 나한테 굉장히 많이 애착하기 때문에 아이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는 요리 전문가고 그렇지. 그거는
내가 짜파게티만 해줘도 아니면 서울 보여줄까 이것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거를 그때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그 이유가 지나면 10살 정도가 지나면 그때 행해져 있는 모양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그게 물론 부모의 마음에 안 와닿는다 해도 안 와닿는다 해도 그 아이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것이 이 아이가 이대로 성장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나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용만 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지만 내가 남에게 들키고 싶어하는 약점이나 아킬레스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게 둘 다가 존재한다고 해서 아킬레스건의 약점 없애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안정하지만은 누군가 함께 협업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 고통 없는 삶, 그런 걸림돌이 없는 삶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불안함을 계속 증폭시키고 키워나가며 더욱더 슬픈 것은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가 성장해야 될 그 과정을 놓칠 수 있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왜 불안한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과 불안은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4가지 마음 심리 상태 이것만 이해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믿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대화의 주제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학부모는 왜 불안한가에 대한 차승민 쌤의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